안녕하세요. 이슈의 박지윤입니다. 아니, 올해 상반기 SUV 시장에 무슨 바람이 불었나요? 아니면 세단 모델의 개발을 포기한 걸까요? 요즘 자동차 브랜드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신형 SUV를 연이어 선보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제네시스 GV80, 폭스바겐 투아렉, 신형 소렌토 등 SUV들이 줄줄이 출시되며 자동차 시장을 장악하려는 듯 트렌드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 다채로운 신차 출시가 예고되는 가운데 신형 소렌토 사전 계약 다음 날인 2월 21일 하이브리드 모델 사전 계약이 중지된 그날 우연의 일치일까요? 사전 계약을 실시하며 SUV, 아니 CUV라는 새로운 장르에 뛰어들었고 또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 SUV 모델, 바로 르노 삼성의 XM3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다양한 SUV 모델들이 출시되고 있고 이제는 세단보다 높은 점유율과 판매량을 기록하며 떠오르는 대세 아이콘이 되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SUV 하면 실용성 높은 투박한 패밀리카로 인식되어 온 게 사실이지만 현재는 럭셔리와 편안함은 물론 스포티한 모습까지 적용하며 기존의 세단만이 가졌던 다양함을 SUV에서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발 양상과 트렌드의 변화 덕분에 세단 못지않은 판매량과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죠. 2020년 출범 20주년을 맞이한 르노 삼성 자동차가 신차 6종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요. 현재 단종된 QM3, QM5와 생산 중인 QM6의 뒤를 이을 새로운 모델은 간만에, 그것도 엄청 오랜만에 출시하며 획기적인 디자인과 가격으로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모델이 바로 새롭게 개발된 크로스오버 SUV XM3입니다. 지난 2019년 서울 모터쇼를 통해 컨셉트카를 공개하며 쿠페형 세단을 연상케 하는 루프라인과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으로 20, 30대 젊은 고객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제품이 되지 않을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간 르노 삼성 자동차는 국내에서 현대기아차 그룹이라는 통곡의 벽과 경쟁하며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격의 승부를 벌여왔죠. 특히 작년 노조의 파업 소식과 더불어 삼성이 자동차 사업에서 손을 떼며 철수한다는 제2의 GM대우 사태를 불러올 만한 소식 또한 들리며 더한 산전수전을 겪고 있는 중인데요. 이러한 르노 삼성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1995년 삼성그룹은 초대 이병철 회장의 수건이자 2대 이건희 회장의 컬렉션용이었던 자동차 사업 진출을 천명하고 동시에 삼성자동차를 설립해 본격적으로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게 되는데요. 삼성자동차는 일본 자동차 기업인 닛산과 제휴를 맺고 닛산의 자동차 공장 설비 및 자동차 부품을 수입해 조립하며 1998년부터 삼성 자동차 대표 모델인 SM5를 판매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1997년 IMF 사태의 여파로 경영이 악화되어 2년 뒤에 법정 관리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후 삼성자동차의 지분은 프랑스 기업인 르노의 계열사 르노그룹 BV와 삼성카드가 주축이 되어 나누어 가졌고 이어 2000년에 르노가 르노 삼성자동차의 나머지 자산을 인수하며 본격적인 르노 삼성자동차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후 대표적인 모델들인 SM5, SM3, SM7, SM6의 SM 시리즈와 QM5, QM3, QM6의 QM 시리즈를 선보이고 현대기아차 그룹, GM대우 자동차 등과 경쟁하며 자동차 시장에서 인지도를 쌓아 올리죠. 하지만 노조와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삼성이 자동차 사업에서 철수하는 소식이 기정사실로 되면서 2019년 SM6, QM6를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의 생산과 판매를 모두 중단하게 됩니다. 사실상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껴있었던 르노 삼성 자동차의 역사는 끝났다고 봐도 되겠죠. 그렇게 점점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던 르노 삼성 자동차 그룹이 2020년 신차 6종을 선보인다며 예고했고 그중 첫 번째 차량이 바로 XM3인 겁니다. 2월 21일 사전 계약을 시작하자마자 2100대의 계약고를 올리며 그 성공적인 시작을 알린 XM3는 GV80이나 소렌토에 비하면 많은 사전 계약 대수는 아니지만 국내 소형 SUV 시장 판매 추이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선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소형 SUV의 월 평균 판매량은 1000대에서 2000여 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중 셀토스가 가장 잘 팔리는데 셀토스의 사전 계약 대수는 3,000여 대로 일주일간의 집계 기록이었습니다. XM3의 사전 계약 대수가 당일 2,100대인 것을 보면 비교적 많은 사전 계약이 된 거라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이 XM3 모델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현재 트렌드인 소형 SUV 시장에 편승한 XM3가 도대체 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외 디자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정말 예술입니다. 전면부 디자인은 르노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드에서부터 내려오는 볼륨감, 입체감을 살린 범퍼와 그릴과 함께 이어진 C자형 LED 주간등, 데일라이트는 SM6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디자인으로 날렵하고 강한 인상을 주는데요. 거기에 더해 탁월한 시인성의 LED 퓨어 비전 헤드라이트는 스타일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부분의 안정성까지 높였습니다. 전면부 디자인은 현재 인기 있는 소형 SUV들 니로, 코나, 셀토스, 티볼리 등과 비교할 때 더 웅장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비춰지죠. 계속해서 측면부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XM3 외관의 가장 큰 특징이죠. A필러에서 C필러까지 이어지는 루프 라인이 쿠페형 세단처럼 날렵하게 떨어지고 또 전체적으로 낮은 차고 덕분에 스포티한 옆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게 정말 소형 SUV라고 불러도 되나? 이 정도면 중형 SUV 아니냐 싶을 정도로 큰 체형으로 뽑혔는데요. 전장 4,570mm, 휠베이스 2,720mm, 전고 1,570mm의 제원은 현대의 투싼, 기아의 스포티지를 경쟁 체급으로 둘 수 있거나 아니면 보다 살짝 위까지 봐도 될 정도로 길고 긴 디자인으로 출시됩니다. 아니 소형 SUV라면서 왜 이렇게 길어? 길이만 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와 비슷한 컨셉의 자동차가 하나 더 있죠. 바로 기아의 니로입니다. 니로도 전체적인 전장이 굉장히 길고 SUV치고는 차고도 좀 낮습니다. XM3 역시 니로처럼 SUV라기보다는 해치백에 가까운 스타일을 갖춘 자동차로 볼 수 있겠죠. 후면부 디자인 또한 르노 삼성 자동차만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녹여냈는데요. SM6와 마찬가지로 한 줄기 선으로 그은 듯한 후면부 LED 테일램프는 심심할 뻔한 후면 디자인에 포인트를 주었고, 쿠페형 세단, SUV처럼 C필러에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라인은 트렁크 부분에서 스포일러를 형성해 스포티함까지 강조했습니다. 특히 SUV에서 보기 힘든 저 스포일러 모양은 정말 마음에 드는 디자인입니다. 공기역학을 적용한 전체적인 디자인이 고속주행에서 안정성을 주기 위함임을 잘 나타내주고 있죠. 이렇게 전후 측면을 봤을 때 혹시 생각나는 모델이 없으신가요? 저는 쿠페형 SUV의 선구적인 모델로 자리 잡은 유명한 차량이 떠오릅니다. 바로 BMW의 X4와 X6입니다. 측면 사진을 보면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역시 비슷하다? 고 생각할 수 있으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관 디자인에 대해 정리를 해보자면 전면부의 그릴과 헤드라이트는 르노 삼성차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고, 측면에서 봤을 때 동급 소형 SUV들과는 다른 긴 전장과 휠베이스는 분명한 강점이 되겠습니다. A필러에서부터 C필러까지 이어지는 쿠페형 스타일의 라인은 낮은 차고와 함께 세련되고 스포티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후면 디자인은 C필러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스포일러 형태의 라인과 SM6에서부터 적용된 얇고 긴 테일램프가 한눈에 봐도 르노 삼성의 차임을 알아볼 수 있게 디자인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실내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XM3의 실내 디자인은 르노 자동차가 유럽에서 출시한 캡처의 실내 디자인과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큰 차이점은 모르겠네요. 무튼 새로운 인테리어의 핵심은 차별화된 하이테크와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한 것입니다. 대시보드의 버튼을 주행 중에서도 손쉽게 작동할 수 있도록 피아노 타입으로 구성했고, 공조 컨트롤러는 별도로 다이얼을 배치했는데 전체적인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인 사용이 가능하게끔 구성됐습니다. 또 산뜻하게 다듬은 스티어링 휠 너머에는 10.25인치의 컬러 LCD 클러스터가 자리하며 단순한 턴바이턴 안내가 아닌 내비게이션의 맵을 그대로 구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덕분에 주행 중 센터페시아로 시선 이동 없이 경로 안내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하죠. 이어서 버티컬 타입의 9.3인치 세로형 플로팅 디스플레이를 센터페시아에 배치했고, 인포테인먼트 모니터를 통한 가독성과 시인성을 높였으며 스마트폰 페어링에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젊은 고객들에게 제대로 어필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고품질 시트,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의 소프트폼 재질 변화 등 내장재의 품질을 고급화하려고 노력했으며 트렁크 또한 동급 최대 수준을 자랑하고 있죠. 또 전 트림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패들 시프트, 전자석 원터치 세이프티 파워 인도를 적용하고 화이트, 클라우드 펄, 메탈릭 블랙, 어반 그레이, 마이센 블루, 샌드 그레이, 하이랜드 실버 등 총 7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고 합니다. 실내 디자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10.25인치, 9.3인치 디스플레이를 배치해 운전자에게 높은 가독성과 시인성을 선사하며 동시에 고급스러운 내장재까지 적용해 외관만큼이나 세련된 실내를 꾸며냈습니다. 이렇게 실내외 디자인까지 얘기해봤는데요. 계속해서 그럼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XM3의 파워트레인은 디젤 모델이 없고 다운사이징의 시대답게 르노와 다임러 그룹이 함께 개발한 7단 듀얼 클러치를 탑재, 최대 토크 26km/m로 1.3L 가솔린 엔진은 152마력을 낼 수 있고 1.6L 가솔린 엔진은 CVT 미션이 조합되어 출시된다고 하죠. 이어서 XM3가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최고의 이유인 상상 초월의 가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진짜 깜짝 놀랄 준비를 하셔야 할 겁니다. 총 6가지 트림을 출시되는 이 XM3는 최소 1,795만원에서 최대 2,695만원이라는 출시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 정말 사실일까요? 사실인가요? 아니, 공개된 재원 성능만 놓고 보면 소형 SUV지만 경쟁 차종을 투싼 그리고 스포티지로 둘 수가 있을 정도인데 투싼의 출시가는 2,300만원부터이고 스포티지는 2,400만원부터입니다. 이 두 차종보다 무려 5,600만원 더 싼 금액으로 살 수 있다는 말이죠. 게다가 XM3보다 한 체급 아래로 볼 수 있는 셀토스, 코나, 트레일 블레이저, 티볼리 중 트레일 블레이저의 경우 출시가가 1,900만원부터 시작입니다. XM3는 이런 차들보다 약 200만원이나 더 싼 거죠. 진짜 너무 매력적이어서 더 충격적인 금액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점 아닌 단점을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실내외 디자인과 크기 그리고 가격을 보면 이 차는 무조건 사야 해 라는 생각이 들지만 단점을 굳이 꼽자면 XM3가 그냥 SUV가 아니라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쿠페형 SUV니까 예술적인 스타일이 아주 큰 장점인데 SUV라는 단어가 선사하는 거대한 느낌의 실내 공간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CUV는 세단과 SUV의 중간 정도 되는 자동차를 말하는데 XM3는 좀 더 세단이 더 가까운 자동차로 나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SUV 범주에 속한 CUV가 넉넉한 실내 공간, 넓은 트렁크 등 SUV의 장점을 추구하고는 있지만 정통 SUV의 승차감보다는 세단과 같은 승차감을 느낄 수 있기에 정통 SUV 마니아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지켜봐야겠죠. 결국 이 현상은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과 그에 따른 소비 성향의 변화로부터 파생된 건데요. 소형 SUV 트렌드가 세분화되어 CUV 등의 단어가 나올 만큼 이미 세단과 SUV의 경계선이 많이 흐려졌다는 뜻입니다. 향후 이러한 경계의 차종이 더 세분화되고 더 늘어날 만큼 새로운 트렌드를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의 4번째 이슈인 XM3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산전수전 다 겪은 르노 삼성자동차 그룹에서 2020년 야심차게 준비한 이 XM3, 연이어 나올 총 6종의 차 중 첫 신호탄을 쏘아 올리며 점유율 상승의 스타트를 끊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출시 후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슈 빠르게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께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거니까요. 많이 지켜봐 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